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장호입니다. 예,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재준 위원장님이 너무 저번에 인기가 있어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어쨌든 좋은 얘기 기대하고요. 오늘은 우리 이제 김장호 원장님, 원장님이 경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주제가 이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인가라는 주제를 얘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려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 그러면 보통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정설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기보다는 오히려 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저도 올해 초부터 하여튼 뭐 경기 침체 온다 그렇게 사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뭐 방송 나오면 다 미국은 이제 경기 침체다 그냥 금리 막 올렸으니까 그 자동방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그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이제 내렸다가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네. 예. 올리면은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 사이클이 일단 올리는 사이클이 한번 딱 끝나잖아요. 그럼 1년이나 1년 반 후에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어요. 과거에 이렇게 통계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올라갔다가 경기 침체 구간이 딱 있잖아요. 회색으로.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경기 침체 구간 딱 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반드시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정설이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현재 대기돼서 그럼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는 건가? 경기 침체는 언제 오니? 이게 이제 논쟁거리가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 예측치를 보면 미국이 이제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 쉽게 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오히려 약간 호조를 보이는 듯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 IMF에서 이제 그 이렇게 진단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IMF에서 뭐라 하냐면 미국 경기가 올해는 1.4%일 것이고 내년에는 1.0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GDP. GDP 성장률이. 근데 근데 7월 달 딱 가니까 뭐라 하냐면은 아니야. 1.4가 아니라 1.8이야.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년은 그래도 1.0이야 이랬어요. 그런데 10월 달 엊그제 IMF에서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올해 뭐예요? 처음에 1월 달에는 1.4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2.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1.5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떨어지죠.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졌던 거에서 여기 이제 우리 김강석이라는 그 유튜브 뭐 이분이 이제 한 거 보면 1.8, 1.0 이렇게 예측했다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떨어지면 올라가네?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예상보다는 덜 떨어진다. 덜 떨어진다.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다. 이거를 IMF가 발표한 거예요? IMF가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혹시 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거 먹고 발표한 거 아니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어쨌든 이거는 맞는 얘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공신력도 없는 거니 예언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을. 그만큼 이제 예측에 벗어난 기현상. 이상한 현상이 생기네. 이해가 안 가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금리를 계속 좀 많이 올렸잖아요. 많이 올렸죠. 많이 올렸는데 의외의 결과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이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올랐어요. 미국이 금리를 이제 79년도 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됐고 경기가 침체했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무후무한 그때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70년대 말에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제 이런 것을 9번을 했어요. 9번을 했는데 그 중에 그 79년에서 80년까지 그리고 80년에서 82년까지 이 두 번째 올린데 이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그때 이제 존 볼커가 총 들고 이제 막 그 금리 너무 올려가지고 15% 20%까지 죽여버리는 20%까지 올렸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빡 올리는 거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까지 올려버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왔고 그 잡긴 잡았어요 인플레이션. 근데 이제 경기 침체는 온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이번에 파월이 11차례 올렸잖아요. 네. 아까 이제 0.25였던 걸 5.5까지 이렇게 네, 올렸는데 네. 11차례 올렸는데 그 가파른 속도가 볼커가 20% 올릴 때 그 다음 번으로 빠르게 올린 거예요. 아, 가파르게. 네. 오. 여기 이제 2015년, 2019년도 이런 데 보면 느릿느릿하게 해서 한 3년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45도 각도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45도. 근데도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뭐, 이, 그럼 미국의 새로운 경제냐?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뭐 골디락스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골디락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골디락스가 뭡니까 이게? 골디락스가 뭐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그 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한락스가 아니고. 유한락스가 아니고 예. 그 영국의 이제 동화예요. 동화, 전래 동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골디락스와 뭐 곰 세 마리 어쩌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디락스라는 이 소녀가 이제 곰 저기 있는데 갔더니 뭐야 그 방에 수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지하게 뜨거운 거, 이거 무지하게 차가운 거. 그 다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 근데 이거 이제 맛있게 먹었다. 딱 좋은. 예, 먹기 딱 좋아. 그걸 골디락스라는 거예요? 예, 그걸 골디락스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장땡. 장땡. 아. 그게 이제 경제와 적용을 해서 딱 봤더니 그런데 네, 사실은 그런데 그 뭐 그렇게 막 성장하는 거 보면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가 그 피치라고 하는 무디스 S&P 그쵸. 피치가 있었는데 피치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지금 미국 경제를 네. 강등시켰어요. 한 단계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봐야 합니까? 아, 그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예. 너무 본질적인 질문 너무 앞에 하셔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아, 예, 뺐다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치를 지금 그 장면이 지켜서. 그 장면이 아니에요. 피치가 끝났어요. 너무,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 경제 아픔이죠, 사실은. 아픔에서 그 아픔 얘기는 우리가 좀 좋은 얘기 좀 먼저 해주고 아픔 얘기는 또 그래요. 아, 미국이 좋아지면 좋은 겁니까 우리한테? 일단 그 얘기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기 위해서 얼려주는. 그런 제대로 거. 때리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얼려 보세요. 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를 이 골디락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90년대 그 IT 혁명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클린턴 때지. 그때 신경제다 해갖고 네. 그때 거의 미국 경제가 4% 성장을 쭉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골디락스 이렇게.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2004년도부터 중국은 뭐 4% 정도도 아니지 9.5% 성장률 10% 정도 막았죠. 근데 물가가 안 올라. 못한다면 8%씩.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거기서 야 이게 중국판 골디락스 골디락스다. 아니냐. 이제 그런 걸 골디락스라고.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골디락스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하고 비교될 만큼 좋아요, 진짜로?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굳이 지금 이제 골디락스 얘기를 하는 거의 측면은 뭐냐면 네. 원래는 이제 금리를 바짝 올렸으니까 네. 이제 경기 침체가 경착륙으로 와야 되는데 경착륙은 아니고 물가가 지금 아직도 높잖아요. 그런데도 경제가 계속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연착륙이 된다 하는 의미에서 골디락스를 쓰는 거죠. 쉽게 하면 급사할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서서히 죽고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네. 죽을 건데. 예, 뭐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럼 그게 맞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죠. 약간 빨아주는 이제 의미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착륙 가능성이 갑자기 생긴 이유는 뭘까요? 원래대로 하면 급사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네. 경착륙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서 연착륙으로 지금 들어서게 됐을까요?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이 지금 소비가 좋아요. 아, 소비가. 예, 개인 소비가 특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원래 소비 경제잖아요. 소비 경제, 내수 경제죠. 예, 내수에다가 내수 특히 경제죠. 소비를 많이 해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미국이 빈부격차가 큰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비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가계에 이 초과 저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게들이 가계. 그러니까 돈을 무지하게 꽂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풀어가지고 예, 이제 2008년도 금융공황 터졌을 때는 이제 양적 완화다 이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막 그때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개인들한테 돈을 안 줬어요. 네. 다 이제 은행한테 준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개인들이 별로 덕본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할 때는 6년 동안 양적 완화 한 그 4조 5천억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3개월 동안 풀어버렸어요.
그 일반 사람들한테. 아니 저기 이제 은행에다도 풀고 이제 풀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1,200달러씩 가게 꽂아준 거예요. 가게에다가 예. 대출해 준 겁니까? 그럼? 아니 준 거예요 그냥. 대출은 안 나요. 미국 그냥 줬어요. 지원금. 네, 지원금을 그냥 줬어요. 우리 코로나 지원금처럼. 아, 그래서 소비가 살아났군요. 네, 미국이 굉장히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기본소득 주니까 지금 소비가 진작된 거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그때 그 추경한다고 그때 이제 10만 원인가 얼마 준다고. 네. 20만 원, 10만 원 주고 막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그거 지원금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11조 든다 추경을 하니 이 정도인데 미국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2조 1천억에서 6천억.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꽂아준 게 2조 1천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가 기본소득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일단기성 그걸 받자 돈이 생기니까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2조 달러가 넘으니까 그 규모가 어떻게 되면은 7천조 정도 되는 거예요. 7천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4-5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머니에 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이렇게 살리려면 결국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네요. 서민들한테 줘야죠. 그죠. 근데 미국이 그걸 한 거예요. 이게 팬데믹 증명이 때. 된 거네.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팬데믹 때문에. 그게 이제 옛날 양적 완화하고 팬데믹 때 돈 쓴 거하고 차이점이죠. 네, 그걸 갖고 쓴 거예요. 코로나 때 외국인 노동자, 미국은 사실 외국인 불법 노동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방역이 안 되니까 다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코로나 끝났는데도 어. 지금 바이든 트럼프가 다 장벽을 쌓고 그 사람 못 들어오게 못 하고. 들어오게.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 시장은 워낙 비정규직들이 많고 불안정한 노동자가 많은데 네. 파트타임을 엄청 쓰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하던 거를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우수하진 않아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면 잠시는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 돈을 풀어서 잠시는 지금 유지되는 어떤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옛날에 말했죠. 외국인 다 내쫓자. 그렇죠.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장벽 쌓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요즘 발표 날 때마다 계속 파월이 그러잖아요. 고용을 봐야 된다. 고용을 봐야 된다. 왜냐면 이제 이 고용이 좀 떨어져야 경기 침체이 오는 거고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표시가 와야 이제 금리를 들어올릴 거잖아요.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용 문제가 되는데 고용이 너무 뜨겁고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미스매칭이 생긴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고용의 질이 우수하진 않더라도 일단 실업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특수한 국면에서 이 고용의 미스매칭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사실은 뭐 고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오면 팬데믹 오면.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첫째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있잖아요.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나라에서 돈을 줬는데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 딱 우리 세대. 이 사람들이 조기 퇴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2-3년 있다가 정년 지금 오잖아요. 지금 이제 보통 한 2-3년 정년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2-3년 전에 다 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외국인들 이제 막아버렸고 또 나간데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 개인이 소비하는 것 미국 이제 서비스 경제 이쪽이 막 올라가는데 이쪽에 일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뭐예요? 계속 이제 고용이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이 오르겠죠. 임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는 아무리 나라에서 돈을 줘도 이게 이제 떨어질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금이 오르니까 계속 개인 소비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이 있었다. 어쨌든 그 미국 경제가 지금 연착륙을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은 경제 시스템이나 뭐 제도를 급격하게 개혁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쉽게 하면 돈 풀어서 생긴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돈 풀어서 생긴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양날의 검 같은 데인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용을 축소시켜요. 비용을 어떻게 시키냐면 코로나 때 사무실을 안 쓰잖아요. 다 재택근무를 시켰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고 딱 끝나면서 다 재택근무 해소하고 다 출근하라 그랬잖아요. 미국은 효율이 나는 거야. 집에서 시키니까. 집에서 시키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어디다 넣으면 노동자의 임금으로. 한 명 쓸 거 두 사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능률 오르면 기업의 이득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양날의 검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부동산 경기가 매우 크거든요. 비중이. 그런데 그 비었어. 상업용 부동산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임대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미국은
대체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빌딩들이 다 대출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아서. 그런데 대출 받아서 쓰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 그런데 공실이 많아져. 이게 이제 양날이고. 그러면 이제 파산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이제 도시부동산이 문제. 예, 상업용. 이게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지속될 이 수는 위기가 없다. 위기가 지금 그게 조금씩 골마 터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S&P나 피치나 이런 애들이 이거 미국 경제 이렇게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F는 빨아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봉책이었다. 네. 그 연착륙 시킨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뭔가 좋아져 갖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을 푼 거예요. 네. 돈을 풀어서 돈을 풀었고. 이제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돈 풀면 국채 발행하는데 국채는 누가 사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마저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